네, 7월 6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리플 관련 소식 우리가 짚어볼 거예요. 리플 지금 0.48달러 위에서 지지 테스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비트코인의 반등세와 맞물려서 0.483달러까지 올라서준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XRP가 조금 많이 빠진 것 같아도 최근 7일 동안 한 3% 전후로 반등을 해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조정을 한 번 더 받게 될지 아니면 다시 한번 0.5달러 나아가서 0.55달러까지 기존에 올해 들어서 지금 계속 반등이 나와줘도 0.55달러 부근에서 계속 반등이 막혔잖아요.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면이 0.55달러 저항 돌파를 위한 매물대 회수 과정 이런 걸로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분위기,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 메타가 조금 더 힘을 받고, 이에 따라서 시장 전체가 조금 반등 상황을 확인해 주면서 XRP 역시 소송 리스크와 상관없이 나름의 좀 반등세를 보여주다가, 이런 상황에서 이제 소송과 관련해서 아주 긍정적인 상황이 펼쳐진다라면 그것이야말로 땡큐 베리 소머치, 아주 많이 감사, 뭐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라켓 오페드기의 분석인데, XRP가 0.44달러 아래로 후퇴할 경우에는 다시 0.41달러까지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이 강세의 첫 번째 시그널은 0.48달러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하는 거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야 이제 0.56달러에서 0.59달러 저항 돌파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 지금 0.483달러 위에 자리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종가 마감을 해준다라면, 일간 종가 마감을 해준다라면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 0.56달러만 가져도 일단 올해 상반기에 뚫지 못했던 고점을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0.6, 0.8, 1달러까지 우리가 차근차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다크 디펜더가 하는 얘기인데, 이거 지금 월간 차트거든요. 좀 길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2014년부터 지금 차트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월간 차트예요. 가만히 앉아서 차트를 바라보니까 이 W자가 보여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W자에서 밑에, 위에, 밑에, 바닥,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오른쪽 W자 오른쪽 날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그림이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W자가 무려 6년에 걸쳐서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2017년부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때부터 6년에 걸쳐서 W 패턴이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흐름. 다시 말해서 이 패턴 어마어마하게 저항을 받았고 어마어마하게 반등을 해주면서 여기 저항을 받은 건데, 이게 지금 1.33달러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0.4달러 하단 지지라인 지지까지 확인해 주면서 여기서 패턴을 그리고 나아갈 경우에, 다시 말해서 W자 패턴을 완성하게 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1.33달러가 클라이막스가 될 거야. 다시 말해서 1.33달러, 요 어마어마한 저항이죠. 요 어마어마한 저항 구간, 요것만 뚫어주면 쭉 갈 것 같아 하면서 화살표를 하필이면 이 80달러 부분까지 써놔가지고 괜히 조금 사람 좀 기대하게 만드는. 근데 시점적으로 봐도 2025년, 2026년 뭐 여기까지거든요. 2025년 정도. 그래서 뭐 꼭 이렇게 된다라는 보장은 없겠지만, 지금 6년 동안 형성돼 왔던 일종의 패턴 상황, 특히 이제 W자의 지지 라인이, 이 메인 서포트 라인이 0.4달러 부근에 대한 지지 거의 완전히 견고하게끔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 있어서 이거 가능하지 않을까? 뭐 괜히 조금 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것 같아요. W 패턴 6년, 서포트 라인 잘 지지받고 있고, 터닝 포인트. 그러니까 지금 리플 스토리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될 게 1.33달러가 될 거라는 거예요. 1.33달러. 여기가 이렇게 아이고야 어렵다, 어려워, 정말 어려워 라고 생각됐던 그런 구간, 1.33달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때 순간적으로 2달러 가까이 가긴 했지만 이 라인에 있어서 이게 조금 돌파가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좀 요거까지 올해 좀 바라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똑같이 월간 차트인데 요게 저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다크 디펜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월간 차트에서 두 개의 주요 저항을 돌파했다. 여기서 두 개의 주요 저항은
저항선 하나 이거 하나 말하는 거고 저항선 하나 이거 하나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2018년 고점 찍고 그때부터 계속 트렌드 저항 라인으로 작용해 왔던 부분을 2020년도에서 2021년도로 넘어갈 때 2020년도에 뚫어주잖아요. 그러고 나서 2021년도 고점이 나왔고 그러고 나서 또 저항 라인으로 계속 작용을 해왔던 이 라인. 그런데 최근에 이 저항 라인이 올해 들어서 깨고 다시 한번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항 라인 두 개에 대한 돌파가 확인되고 나서 이번에 세 번째 저항 여기까지 깨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웨이브 1 첫 번째 타겟은 3.39달러가 될 거고 그러고 나서 다시 웨이브 3의 타겟은 22달러가 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앞서서 말한 것도 이거 6년짜리고 이것도 지금 2, 3년짜리 패턴이거든요, 다. 예. 그래서 2018년 고점, 2021년 고점, 그러면 2024년쯤이면 고점이 나와줘야 되지 않나? 뭐 이제 이런 생각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래 타겟이 3.39달러 돌파 이후에 22달러. 꽤 섹시하게 느껴지는 숫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지금 1.33달러까지 넘어주고 종합을 하면 이거죠. 1.33달러 여기서 뚫어주고 첫 번째 웨이브 1의 타겟이 3.39달러까지 가고 그러고 나서 살짝 저항을 받아서 다시 1달러대 후반까지 조정을 받다가 22달러를 향한 랠리를 펼치게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지금 XRP 맥시멀리스트 다크 디펜더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MACD 상황도 항상 공통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건 코인스키드가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도 월간 차트 기준이에요. 월간 차트 기준으로 10개월 지수 이동 평균과 20개월 지수 이동 평균이 땅 하고 부딪혀서 단기 이동 평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뚫고 올라가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을 때 다시 말해서 XRP 같은 경우에는 월간 차트에서 2017년 그리고 2020년에 발생을 했는데 두 번 모두 그러고 나서 720% 수준의 랠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2017년에 땅 하고 골든 크로스가 나왔을 때 2018년 요때 고점이 나왔다라는 거고 2020년에 땅 하고 골든 크로스가 나왔을 때 요때 말하는 거죠. 요때 땅 하고 나왔을 때 그러고 나서 720% 랠리. 전고점 2021년 봄이죠. 와 이때 들어와서 물린 사람들 많은 거잖아요. XRP가. 그래서 요때 땅 2017년과 2020년에 발생했던 그 흐름이 지금 여기서 올해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거의 지금 왔어요. 땅 부딪히기 직전 땅.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이번에도 이 두 번에 걸쳐서 확인됐던 721%, 732% 이렇게 확인이 됐었는데 이번에도 그러면 720%대 랠리가 벌어지게 될까? 일단 그렇게 되면 전고점 뚫게 되죠. 4달러 뚫게 되는 거고 4달러 이 새로운 올타임 하이가 등장을 하게 될 경우에는 다음 타겟 지점은 9달러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섹시하죠. 섹시한 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잭 더 리플러가 얘기를 한 건데 XRP 1000달러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00달러. 근데 이 사람은 차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XRP가 가진 유틸리티적인 특성이 사실상 완성된 시점에서 10달러랜다. 1000달러가 1000달러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플은 뭐 증권 이런 거 시큐리티가 아니야. 이 자산 토큰화 유틸리티 프로토콜이야. 1200조 달러 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그런 유틸리티 프로토콜이란 말이야. 여기서 1200조 달러 시장이라는 것은 이 자산 토큰화 시장 가능한 이 대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생상품 시장만 하더라도 지금의 자산이 토큰화 된다라면 이게 규모가 500조 달러 시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생상품 시장에서 이 토큰화 상황이 일반적으로 벌어지는 상황 사실 아직 멀었죠. 이제 시작도 안 한 건데 지금 이걸 해보려고 막 홍콩이랑 이런 데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본격화되고 거의 시장 자체가 온전하게 형성이 됐을 때 뭐 5년 10년 뒤가 되지 않을까요? 그때쯤에 이 시장이 10%만 차지해도 리플이 차지를 해도 시가총액은 50조 달러가 된다. 그래서 XRP는 이 1000달러 평가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잭 더 리플러가 XRP에 거의 목숨을 건 사람이기도 하고
거의 뭐 XRP 얘기밖에 안 하죠. 이 사람도 뭐 대표적인 XRP 맥시멀리스트인데 차트적인 부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유틸리티적인 특성, XRP, 리플이 가지고 있는 유틸리티적인 특성, 다시 말해서 국경 간 송금 이슈뿐만 아니라 자산의 토큰화. 이건 또 지금 그냥 리플이 혼자 우리 이런 거 잘해요라고 얘기를 하는 것 이 정도 수준이 아니잖아요. 홍콩 정부만 하더라도 이번에 CBDC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16개 민간 기업들과 섹터별로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16개 기관 중에 한 곳이 리플이고, 리플이 담당을 한 게 부동산 자산의 토큰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올드 에셋, 트래디셔널 에셋의 토큰화 과정이 블록체인 시대가 본격화되면 될수록 조금 더 강화되고 확대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 있어서 그럼 리플이 지금도 난리인데, 지금도 정부 차원에서 리플이랑 함께 이런 것들을 진행하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시장이 좀 더 본격화된다라면 이런 거를 가장 기술적으로 안정적으로 온전하게 구현하고 있는, 이미 구현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이미 기술적으로 구현을 하고 있는 리플, 특히나 여기 또 CBDC가 얹혀 있잖아요. 전 세계 모든 CBDC의 브리지 커런시 역할을 할 수 있는 XRP가 실시간으로 거의 공짜로 CBDC의 교환이, 각국 CBDC가 교환이 될 수 있게끔 한다라는 거. 이게 사실 지금 이런 플랫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리플이 CBDC 경쟁력 평가에서 1등 먹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상황들, 물론 이제 리플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괴물이 있긴 하죠. 그게 JP모건인데, 시장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리플이 IPO까지 잘 마무리를 하게 된다라면 사실 JP모건도 리플을 간단하게 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IPO를 한다라는 거는 여기에도 거대 기관의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지난 4월에 이미 비공개 로드쇼를 지금 진행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때 월가의 유명한 기관들 대부분이 참여를 했다라고 폭스 비즈니스의 엘레노 테렛이 직접 밝히기도 할 정도로, 지금 리플 IPO 이슈는 비단 우리 같은 홀더들만 막 IPO 언제 하지, IPO 되면 XRP 얼마나 급등할까, 뭐 요 정도 관점이 아니고, 리플이 지금 가지고 있는 혁신을 굉장히 잠재적으로 훌륭한 투자 가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월가의 대형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다라고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리플 XRP $1000, 이거는 사실 아주 먼 얘기예요. 아직 멀었고 정말 한 5년 10년 이때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렇게 생각을 하기에는 저는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XRP가 $1000가 된다? 비현실적이에요. 물론 $1000가 된다?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게 불가능한 비현실 희망회로인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요 정도 뉘앙스가 우리가 지금 XRP에 건전하게 투자를 하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조금 견지할 수 있는 약간 담백한 스탠스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리플이 가지고 있는 이 유틸리티적인 특성, 그러니까 유틸리티 프로토콜로서의 XRP와 XRP 레저, 이런 것들은 정말 생각할 부분들을 참 많이 남겨주는 부분이고, 특히 XRP가 국경 간 송금 혁신을 목표로 세상에 등장을 했지만, 지금 리플, XRP 레저가 추구하는 거는 국경 간 송금 이슈는 그냥 기본 베이스인 거고, 여기서 더 어마어마하게 확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의 이더리움처럼 종합 블록체인, 이 빅 블록체인 형태의 모습을 갖추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리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시세적인, XRP의 어떤 시세적인 표면적인 부분은 사실 그냥 소송 끝나고 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소송 리스크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해소가 될지는 알 수가 없죠. 알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올해 안에는 마무리될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리플의 조금 더 우호적인 방향으로만 결정이 돼 준다라면 우리는 그냥 뭐 좋은 거죠. 그냥 좋은 거고, 다만 만약에 소송이 부정적으로, 리플에 부정적으로 결과가 나와준다라면, 이제 뭐 리플은 미국에서 대법원까지 간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어마어마한 이 소송 리스크가 계속 이어질 텐데, 그런데 대법원까지 간다라면 그 중간에 아마 이 소송 리스크 해소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뭐 대법원까지 간다라는 건 몇 년 더 간다라는 건데, 그 사이에 리플은 뭐 계속 그냥 전폭적으로 뭘 할 거고, 그래서 그거는 약간 변수라서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또 내용이 아주 확연하게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적으로
이렇게 예단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소송 리스크가 그렇게 아주 길지 않게 마무리가 될 가능성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것도 그림이 좀 멋있죠? XRP 황소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XRP 황소가 이렇게 등장을 해줘야지 이런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런 게 지금 가능해지는 거고, 일단 기술적으로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고 MACD 맞춰줬고 이럴 때마다 반등이 나와줬으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 상황. 좀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한 일단 1달러 찍고 3달러대, 그러고 나서 와 20달러 정도 가면, 우리가 삿포로 목표 지점이 10달러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참 좋겠고, 지금 XRP 황소들이 오고 있다라는 이런 밈도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 바라보시면서 좀 담백한 마음으로 이 무더위에 투자 스탠스 잘 지켜나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존 디튼 변호사가 이번 리플 소송 자체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소송이 성립될 수가 없어. 이거 아주 법에 저촉되는 거야. SEC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6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밌습니다. 2018년 이전에 SEC는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암호화폐 보유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정책적으로 금지도 안 했어. 그러니까 적어도 암호화폐에 투자한다라는 거, 그리고 SEC에게 규제 대상이라는 거, 이걸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 공개된 힘먼 연설 내용을 보면 이 규제 격차 상황에 대한 SEC 고위 측의 인식이 확인이 됐다. 그러니까 이게 SEC가 하는 거야, CFTC가 하는 거야, 이게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 세 번째 근거도 재밌어요. 2019년에 금융안정위원회가 보고서를 제출을 했는데, 발간을 했는데, 이때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XRP 4개 코인에 대해서 시가총액을 언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금융안정위원회 참여하고 있는 SEC 위원장 제이 클레이튼이 증권법을 언급한 적도 없고 심지어 사인까지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8년, 2019년 상황만 하더라도 SEC가 암호화폐가 SEC의 규제권 관할에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인식이 명확하지 않았거나 인식 자체가 없었거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가 재밌는데, 갠슬러가 청문회 당시에 암호화폐는 CFTC와 SEC의 관할에 벗어나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거 왜 저 몰랐죠?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아 진짜 이랬었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 이게 맞다라면 완전 미친놈이죠. 정말 미친 겁니다. 암호화폐가 CFTC와 SEC의 관할에 벗어나 있다라고 발언했던 사람, 그것도 자신의 청문회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 지금은 다 증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율배반적인 거죠. 5번째도 웃겨요. 이 미국 역사상 발행인과 구매자 사이에 혜택 또는 이해관계가 없으면 투자계약으로 인정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2차 시장 판매되더라도 투자계약 구성 요인으로 판단된 적이 또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딱 XRP가 지금 2차 시장 판매권을 과연 2차 시장에서 판매된 토큰을 과연 증권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법원에서 LBRY 사건 같은 경우에는 증권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존 디튼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날리스타 토레스 판사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법원의 스탠스와 발맞춰서 그렇게 정치적인 어떤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라면 2차 시장 이슈만 이렇게 갈래가 터져도 이건 사실상 XRP의 승리로 시장에서는 해석이 될 거거든요. 반반 약간 어떤 그런 모양새로 나오더라도, 예를 들어서 초기 판매 물량은 2018년 이전 판매 물량은 증권이다, ICO 판매 물량이라고 봐야 돼, 그건 증권이야, 투자계약이라고 볼 수 있어, 다만 2차 시장 판매 물량부터는 증권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나와주면 게임 끝난 거죠. 표면적으로는 SEC와 리플이 절반의 승리라고 표현이 되겠지만 이면적 실질적으로는 리플의 승리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만 나와줘도 사실 땡큐인 상황인 건데, 지금 5번째와 6번째에서는 존 디튼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딱 우리가 바라는 그런 스탯인데 이렇게 좀 나와주면 좋겠죠.